두뇌의 과학을 기반으로 학생 개개인에게 맞춤 학습 코칭을 해드리는 공부톡톡 솔로몬 교실. 오늘도 최명철 소장과 김철원 씨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도 행복한 아이들의 두뇌를 연구합니다. 두뇌 학습 클리닉 전문가 최명철입니다. 아니, 소장님 계시니까 저는 이번 주도 너무 기대돼서 제가 학창 시절에 만났다면 좀 우측 전뇌도 발달을 시킬 수 있었을 텐데 오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코너에서 개인의 학습 솔루션에 초점을 맞췄다면은 오늘은 단체 솔루션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에는 경일여중을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요. 보통 개인 솔루션도 현재 상태 진단부터 시작이 되는데 단체 솔루션의 과정과 또 개인 솔루션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실제로 학교에서 학생 전체를 검사하는 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의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존 듀이라는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교실에서 이제 상호작용이 굉장히 아이들한테 중요하다. 우리가 보통 이제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흥미를 바탕으로 하는데 시작을 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작은 축소된 공동체라 불리는 학교에서의 어떤 서로 다른 어떤 두뇌를 이해하면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이 바로 사회 구성원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 구성원들이 될 수 있는 어떤 환경 속에서의 어떤 아이들이 서로 감정을 다치지 않고 서로 공유하면서 소통하면서 자라가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검사가 굉장히 의미가 있죠. 개인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학교를 소장님 뭐 작은 사회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그렇죠. 제가 볼 때는 큰 영향력을 또 줄 수 있는 곳이 학교니까 큰 사회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경일여중 학생들도 단체로 검사를 받았는데 네. 각 개인의 두뇌의 이 사고 유형을 아는 게 정말 도움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결국 갈등이라는 건 서로 다른 사고를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을 이해를 못하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감정적으로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서로 다른 그 두뇌 사고를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상호작용, 아까 존 듀이가 말했던 상호작용의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단체 검사를 이제 중학생으로 제가 잡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사춘기라고 하는 이 시기에 호르몬의 변화가 굉장히 심해요. 그리고 우리가 전두엽 발달이 이제 성인기가 되어 완성된다고 했는데 그 전에 어떤 이제 감정의 뇌를, 그죠? 우리가 정서를 조절하는 담당하는 변형계 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좋아야만이 이제 전두엽 발달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이 이제 상호작용이 잘 되도록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가 이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사실 이 검사를 시작한 거거든요. 앞으로 이제 1년 동안 이 학교에서 계속 제가 가서 선생님들하고 학생들을 위해서 학습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정서라든지 아니면 이제 진로 적성과 관련된 것들을 계속해서 연구할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정서적인 변화를 가장 크게 겪을 수 있는 시기인 중학생들의 단체 솔루션이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요즘 중학생들의 학습 고민부터 경일여중에서 진행된 단체 검사까지 화면으로 만나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톡톡 솔로몬 교실. 첫 단체 솔루션을 진행할 대구 남구의 경일여자중학교를 찾아왔습니다. 일상생활하면서 아니면 학교 생활하면서 우리가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환경 프로젝트 활동을 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배달료를 높이는 거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배달료를 높이면 자기가 포장을 하러 가겠지? 거기다가 담아달라고 하고, 역사나 과학이나 아니면 국어 같은 거는 암기 과목이라서 제가 시험 기간 동안 계속 공부하면 성적이 잘 나올 수 있지만 수학이나 영어 같은 거는 시험 기간 전에도 계속 제가 실력을 쌓아오면서 시험 기간 때, 시험 칠 때 평가하는 거라서 수학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지도해주는 게 학교 말고는 없으니까 혼자 할 때 막막한 적도 많았고 실수할 거나 그런 거 찝어주는 게 없어서 시험 때 걱정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다양한 학습 고민의 원인, 각자 타고난 두뇌 유형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번 솔루션에선 단체 두뇌 유형 검사를 통해 개개인에 맞는 학습 방법을 찾아볼 예정입니다. 다양한 환경에 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런 학생들에게 적절한 효과, 좋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검사할 내용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뇌를 측정할 건데 머릿속에 있는 대뇌피질, 그 대뇌피질이 뭐냐면 여러분들 사고 생각하는 것, 어떤 생각을 잘하고 어떤 부분에 또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학생들의 뇌의 대뇌피질, 그러니까 두뇌 사고의 그런 우성을 활용해서 앞으로 어떤 진로를 선택하고 어떻게 생활할 수 있는지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춘기 등 호르몬 변화가 시작되고 학습의 난도도 올라가면서 고민이 클 중학생 시기. 이번 검사에 대한 학교 측의 기대도 큽니다. 두뇌 사고 유형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 개개인의 두뇌 특성에 맞는 학습 코칭과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추천하여 진로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뇌를 잘 아는 부모, 뇌를 잘 쓰는 자녀로 키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개인 맞춤 학습 방법과 노선을 정할 수 있는 두뇌 사고 유형 검사를 마친 학생들의 소감은 어떨까요? 수학이나 과학 그런 거 풀 때는 조금 어려움 없이 괜찮게 풀었는데 미술이나 뭐 음악 이런 거 할 때 창의력이 필요한 부분 있잖아요. 거기서 조금 어려움을 많이 느꼈는데 검사 결과도 그렇다고 하니까 좀 보완을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학습의 왕도는 없다지만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학습의 능률을 올릴 방법은 있습니다. 경일 여중의 단체 솔루션 결과는 과연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경일여중 2학년 학생들이 참가한 단체 검사 화면을 보고 오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검사를 진행하셨고 그 검사를 진행한 이유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아까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대뇌 피질의 두뇌 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상호작용의 기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행동하는지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걸 먼저 검사했고요. 두 번째 우리가 이제 특강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학습 정보 처리 검사.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입력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의 변형계 정서 기능을 간다든지 인지 기능이라든지 또 이제 실행 기능, 출력 기능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맞는 내 기능들이 적절하게 어떻게 활용이 잘 되고 순환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를 검사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일여중 2학년 169명을 대상으로 이제 실시를 했습니다. 이제 검사 결과를 짧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기본적인 건 아실 거예요. 이제 우성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타고난 우성을 보면은 우측 후뇌 학생들이 이제 43.6%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우측 전뇌 학생들 23.9%. 그다음 좌측 후뇌 학생들이 이제 그 세 번째로 이제 22.7%. 그다음 좌측 전뇌 학생들이 이제 9.8%로 가장 좀 낮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네. 지난주에 학습을 잘하려면은 자신이 타고난 강점과 약점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경일여중 학생들의 두뇌 사고 유형은 어떻게 진단이 됐는지 지금 뭐 대충 말씀을 해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제가 여기 보여드릴 이제 자료 화면을 보면서 이제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보면은 이제 우리가 우측 지금 전뇌, 좌측 전뇌, 그다음 우측 좌측 후뇌, 우측 후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근데 지금 저 학생을 한번 보시죠. 화면을 보시면 우측 전뇌가 상당히 강하죠. 그러네요. 네, 우측 전뇌 상당히 강한데 이 이제 케이스 1번인데요. 이런 친구들은 개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제 사고의 틀을 깨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호기심도 많고 창의력도 좋은 반면에 충동성 조절이 굉장히 안 돼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지금 보시면 좌측 후뇌가 이제 점수가 좀 낮죠. 전반적으로죠. 네. 예. 그러면은 규칙과 룰을 따르지가 않아요. 그럼 친구들하고 상호작용할 때 약간 트러블이 일어나는 경향인데 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꾸 하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친구들이 사실 이제 좌측 전뇌도 좀 약한 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육은 사실 좌측이 조금 발달하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좌측 언어 중심의 교육을 하는 대표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논리성이 조금 떨어지면 아무래도 수학이나 아까 과학과 같은 과목들이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아까 말씀드린 호기심도 많고 새로운 거 도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부터 먼저 공부하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이 감정이 굉장히 충동적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건 하려고 하지만 하기 싫은 거 하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학보다는 언어라든지 뭐 과학이라든지 호기심 많은 것부터 접근을 해서 공부를 하면 좀 많이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우측 후뇌가 발달했다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대신 뭐 논리적이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네. 공감을 잘해주고 그럼요. 지금처럼 네, 그죠? 그럼요. 네. 뭔가 좀 소통의 아이콘. 그럼요. 얘들 잘하시잖아요. 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경일여중 학생들도 저처럼 우측 후뇌가 발달된 경우가 그렇죠. 많다고. 네, 우측 후뇌 아까 제일 많다고 예.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또 VCR에 나갈 건데 이제 우측 후뇌가 강한 타입은 이제 감정이 굉장히 좋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친구들이 되게 배려도 잘하고 따뜻한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들이 친구랑 소통도 하길 원해요. 그러니까 친구 사귀는 것도 적극적이고. 근데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측 전내가 저 친구도 굉장히 좀 많이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논리적 사고가 힘들어서 학습이 조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특히 수학과 같은 과목이 좀 어려워요. 그럼 이럴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친구와 교사의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면 선생님을 만약에 이 친구가 좀 좋아합니다. 수학 선생님 좋아요. 그럼 이 친구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잘 보이려고 하고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감정부터 시작되거든요. 또 친구도 얘가 이제 수학을 잘하는 친구, 논리적인 친구가 친하게 되면 그 친구를 좀 따라가려고 우리가 보통 이제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런 타입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환경적으로 교사나 친구의 도움을 받으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됩니다. 반대로 만약에 이제 부모님들이 주의할 사항이 잘 안 되는 것,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수학 과목이 중요하다 보니까 얘가 지금 수학을 잘 못하는데 억지로 수학을 계속 시키신다. 그럼 이제 정서적으로 얘들이 이제 아무리 다른 사람보다는 감정이 기복이 심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수학에 대한 감정도 안 주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자기 스스로가 자존감이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주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철원 씨가 우측 후내라면 저는 좌측 전내가 발달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타입이라고 해주셨는데 이런 학생들의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됐나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좌측 전내가 조금 이 학교 학생들이 좀 적은 편이에요. 예, 적은 편인데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뇌를 검사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의 상태를 보고 발달시켜 나가는 게, 왜냐면 이 친구들은 앞으로 발달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성을 개발하고 도와줘야 이런 약점을 보완이 됐는데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이제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은 어떻게 잘 못하는 걸 잘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시간과 노력을 많이 하죠. 근데 사실 성과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까 친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수학이나 과학 같은 논리적인 과목은 잘 되는데 미술이나 음악이나 창의적인 거 하려니까 힘들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기적 저항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친구들이 비록 좌측 전내의 비율은 적지만 학교에서 앞으로 이제 과정 1년 동안 컨설팅을 하는 과정에 반편성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우리가 이제 컨설팅 부분들이 요소들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서서히 올라오면서 보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뇌라는 게 단언코 네가 어떤 유형이니까 이렇게 살아 이런 거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변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러네요. 아니 그러면 저는 듣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소장님. 공부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팔방미인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그러면 두뇌가 골고루 이제 발달된 스타일인가요? 그렇죠. 사실은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뭐 우리가 보통 이제 검사하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어머니들이. 우리 애가 우뇌가 발달하네요, 자뇌가 발달하네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뇌가 발달한다고 해서 자뇌를 못 쓰는 것이 아니고 자뇌가 발달한다고 우뇌를 못 쓰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마치 손과 같습니다. 이제 우세한 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왼손을 잘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오른손을 잘 쓸 수 있습니다. 그게 우세하다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왼손만 잘 쓴다서 오른손을 못 쓰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저 친구가 그렇습니다. 좀 밸런스가 참 좋죠. 예. 우측 그 전뇌가 우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것들도 다 골고루 이제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뭘 잘하냐면은 자기의 표현력이 좋습니다. 특히 이제 후뇌보다 전뇌가 발달한 애들이 자기의 표현, 논리적인 사고도 잘하고 자기의 생각을 잘 정리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게 뭐냐면 당연히 이제 우측 후뇌도 발달되고 좌측 후뇌도 발달돼 있으니까 얘들이 규칙과 룰도 잘 지키고 친구하고 상호작용도 잘하죠. 그러니까 자존감도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도 잘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호작용도 잘 되고 또 규칙과 룰을 잘 지키는 선생님의 칭찬도 많이 받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저렇게 밸런스가 맞는 게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제 우성, 기질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자존감을 높이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가져와야만이 학습도 물론이거나 자기가 나중에 사회 구성원이 됐을 때도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학생들의 두뇌 사고 유형 검사뿐만 아니라 학습 정보 처리 과정 검사도 진행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여러 감각 기관을 통해서 들어온 학습 정보가 뇌의 여러 부위를 거쳐서 말, 글, 행동으로 실행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경일여중 학생들의 결과는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입력, 정서, 인지, 실행 이런 것들을 검사했는데 사실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제가 검사할 때부터 좀 느꼈어요. 저희는 사실 이제 학교에 들어가 보면 워낙 많은 학교를 다니고 아이들을 검사해 보다니까 그 고유의 분위기들이 느껴지는데 상당히 애들이 안정감이 있더라고요. 검사하는 도중에 막 산만한 아이들도 없었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놀랬던 게 이제 분리불안 경향이라든지 반항성, 공격성, 스트레스, 자존감들이 굉장히 낮고 좋았습니다. 이게 결국 뭘 뜻하냐면 제가 봤을 때는 경일중 친구들이 물론 이제
다른 학교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학교에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안정감 느끼는 거 가정에서부터 굉장히 애착 관계가 좋았던 걸로 보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학교 학생들보다 반항성이라든지 스트레스가 떨어지고 자존감이 높은 경향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관심 있게 보아야 할 점이 실행 기능에서 이제 우리가 저번에 말씀드린 ADHD와 같은 주력 결핍 현상 그게 굉장히 낮았습니다. 제가 좀 놀랐습니다. 집중력도 좋은 네네 건가요? 좋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 친구들 기대하는 게 아까 말씀 좌측 전내 아이들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학습이 다 잘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제 보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항상 공부를 잘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우리 뇌가 발달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이 정서적인 안정감을 통해서 자존감이 높아야만이 자기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교우 관계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 학습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맞춤형 솔루션을 우리 교사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해결해 나간다면 경일 여중에 앞으로 이제 학생들이 굉장히 두뇌가 발달할 수 있는 확률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소장님 저도 7살 이제 아들이 있으니까 또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을 그렇죠. 하니까 학부모로서 약간 왠지 부담이 되거든요. 네. 어디서 어떻게 우리 아이를 학습을 시켜야 될까? 네네네. 뭐 주변에서는 영어 해야 된다, 뭐 독서해야 된다. 근데 제가 둘 다 못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기가 잘하는 걸 통해서 자존감이 높아지는 행위를 많이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운동을 좋아하는 아이라면 저는 사실 운동을 권장합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음악을 권장을 해요. 어릴 때는. 왜? 사실 이게 가장 베이스가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주정력과 손해 그게 리듬과 타이밍, 그 운동이고 음악이고 다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학 영재학교도 보면은 그랜드 피아노 잘 치고 랩하는 아이들도 공부도 잘하는데 음악도 잘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학습을 이렇게만 생각해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선행학습, 뭐 학습지 풀고 영어 단어 외우고 수학 문제 풀고 독서 이런 것보다는 저는 사실 활동을 통한 경험 그리고 긍정적인 피드백. 부모님이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들이 힘들 때 비빌 언덕이 되어 주셔야 돼요. 잘 못하면은 언제든지 아빠가 엄마가 뒤에서 도와줄게 하는 게 돼야 되는데 사실 저도 부모지만 이런 게 참 힘들더라고요.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우리나라 부모들이 요즘 좀 더 엄마들이 좀 아빠들이 더 불안하고 애를 잘 키워야 되는 어떤 강박적 사고 이런 거 조금 더 없애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볼 때는 부모님들도 검사를 꼭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성향을 알고 있어야 돼서. 그렇죠. 사실은 그 모 지자체에서는 부모님들도 다 같이 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소장님, 학교에서 이런 검사를 진행하면서 우리 학생들의 다양한 두뇌 사고 유형을 알아봤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학생들을 대하는 선생님들은 어떻게 이런 학생들을 지도를 해야 할까 사실,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참 중요한 게 교사입니다. 요즘 사실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너무 많이 힘들어하세요. 이제 코로나19 이후로 벌써 우리가 이제 2년 넘게 아이들이 비대면 수업하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이제 감정적으로 불안한 것들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제가 실제로 오늘도 모 중학교 갔다 와서 이제 선생님들하고 컨설팅하면서 느낀 건데 교사들도 굉장히 힘들어해요. 이런 아이들이 다루는 것들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볼 때 제일 주의할 사항이 뭐냐면 이제 선생님들도 가르치는 입장이다 보니까 자꾸 뭔가를 아이들을 고치려고 하셔요. 이게. 선생님들도 이제 자꾸 이게 안 되면은 이게 되게 만들려고 굉장히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니까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아이들이 감정의 인지를 왜곡한다고 했잖아요. 오늘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선생님은 잘하라고 애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 애가 이걸 자꾸 삐딱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선생님 말씀인데 나만 선생님이 싫어한다고 생각하고 자꾸 나한테만 이런 말. 교사는 정말 애를 도와주고 싶은데 잘하라고 하는 말인데 이제 감정적으로 이 아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지가 왜곡이 오죠. 그래서 사실 굉장히 선생님들도 이제 힘드신데 그런 과정에서도 아이들한테 해야 될 게 교사와 학생 간의 어떤 감정적인 소통.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안타깝게도 최근에 이제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뭐 서울의 모 이제 지하철에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대부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면은 어릴 때 애착 관계 문제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도 집착하고 강박 있고 불안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 왜곡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정서적인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잘 부모님도 어렵고 선생님도 어렵지만 사실 이제 우리가 아까 교실이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이 좀 더 감정적으로 아이들을 대할 때 이 아이들이 잘하는 걸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또 못하는 거 있을 때 서로 상호작용이 잘 되도록 이 친구와 이 친구를 서로 연결시킬 때 예를 하나 드리면요. 좌측 전내에 있는 친구들은 공부는 되게 잘하는데 좀 감정적인 경우가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우측 혼의 아이들은 또 감정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자요. 예, 이런 것들의 상호작용을 잘 시키면은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두 분 보니까 그러네요. 보니까 좌측 전내, 이제 우측 우측 혼내. 후내. 제가 네. 오른쪽에 앉아 있어요 오늘. 아 그러네요. 예, 두 분이 이렇게 소통을 잘하시면 훌륭한 프로그램이 저는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오늘 공부 톡톡 솔로몬 교실에서는 개인 솔루션이 아니라 단체 솔루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정말 생각할 부분이 참 많은 것 같고요. 경일여중 학생들의 두뇌 사고 유형 검사를 통해서 학습 고민을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는 또 어떤 내용을 준비해 오셨 건가요? 네, 대학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이제 수시 모집 서류가 이제 아마 오늘까지로 마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입시를 준비한 이제 후배들을 위해서 사실 부모님들이 저도 많이 관심 많이 가졌어요. 이제 학종이라든지 수시라든지 특히 자소서 쓰는 걸 잘 모르세요, 부모님들. 그래서 대부분 전문가한테 맡기는 경향이 많은데 이제 학생부나 자기소개서 같은 제출 서류를 어떻게 만들지, 그다음 또 이러한 노하우들을 가진 이제 현직 선생님을 모시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아이들한테 전달해 줄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화면에 함께 소개했던 그런 사례 학생들도 다음 주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